이번에 리플 시장에서 한 가지 사건이 조용히 벌어졌습니다. 이 분명히 호재인데 차트는 꿈쩍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번 사건은 지난 1월달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질문이 떠오르겠죠. 아니 호재가 터졌는데도 가격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럼 이건 시장이 호재를 못 알아본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가격이 상승하기 전에 조용히 더 매집을 하고 있는 건지, 이번 영상 통해서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이 더 진실에 가까울지에 대해서 이 공개된 데이터만 가지고 차근차근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직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요즘은 리플 차트 보시면서 답답하지 않으셨나요? 비트코인은 상승하고 다른 알트들도 전부 다 들썩이고 있는데 리플은 어딘가 모르게 무거워 보이는 상황이죠. 뉴스를 커보면은 호재라는 단어들 맨날 같이 나옵니다. ETF가 들어왔고 규제도 풀렸고 결제 파트너십도 늘었고 여러가지 호재들이 정말 많은 상황인데 정작 가장 조용한 건 XRP 차트입니다. 잠잠한 상황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똑같은 질문들 마음속에 항상 품고 계실 거예요. 도대체 리플 XRP 왜 안 오르냐? 그리고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말씀을 드리려면은 우리는 차트가 아닌 다른 곳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바로 시장 자금의 흐름인데요. 그리고 여기서 시장 자금의 흐름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차트는 가격만 보여주지만 실제로 그 가격 뒤에서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 빠지고 있는지 이건 따로 추적해야지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추적 도구 중에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게 바로 ETF 자금 흐름이에요. ETF 같은 경우는 큰 기관이라거나 자산운용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여기로 돈이 들어온다는 것은 개미가 아니라 큰 손이 움직였다는 신호로서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 ETF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5월 11일 이렇게 특별한 날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날 하루 동안 리플 현물 ETF로 들어온 자금이 약 360억 정도였고, 단순한 숫자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리플 현물 ETF가 처음 출시된 게 올해 1월 달이었습니다. 그때 첫날에 약 630억 정도가 들어왔고요. 그 이후로 4개월 동안 이 360억이라는 숫자를 단 한 번도 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출시 첫날의 흥분이 가라앉은 뒤로서 4개월 내내 시장 자금 유입이 잠잠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5월 11일 갑작스럽게 그 잠잠하던 흐름이 다시 깨어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만 들어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자금이 조금 들어왔다는 거 아니냐?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맞습니다. 단순하게 일일 유입 데이터 하나만 가지고는 큰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비슷한 시기에 또 하나의 데이터가 또 조용히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인데요. 이 센티멘트라는 데이터 분석 기관이 발표한 자료를 따져보면은 리플을 1만 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지갑의 개수가 지금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다라고 해요. 무려 33만 2230개인데요. 지갑 한 개당 1만 개씩 들고 있다라는 건데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은 한 지갑당 대략 수천만 원어치 이상을 들고 있는 큰 보유자들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큰 지갑이 33만 개를 넘어섰다라는 건요. 오히려 리플 XRP에 대한 저점 매집세가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 이 숫자가 작년 6월부터 단 한 번도 꺾이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우상향 증가하고 있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11개월 동안 한 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늘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점점 XRP 공급 물량은 묶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우리 구독자분들 머릿속에서 두 개의 그림이 겹쳐 보이기 시작을 하실 거예요. 한쪽에서 잠잠하다 못해가지고 답답한 가격 차트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ETF로 큰 자금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큰손 지갑은 11개월 내내 들어왔다는 데이터가 존재하고요. 이 두 가지 그림이 같은 시점에 또 같은 자산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잘 안 어울리죠. 시장 자금이 빠지면 가격이 빠지고 또 시장 자금이 들어오면은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근데 리플은 시장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가격이 오르지 않고 있죠. 이걸 시장용어로 다이버전스라고 부르는데 어려운 말 같지만 그냥 어긋남이란 뜻이에요. 가격과 시장 자금의 방향성이 어긋나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당연히 한 가지 의문이 생길 겁니다. 아니 시장 자금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데 가격이 상승을 안 한다. 이상하죠. 그러면 그 자금만큼 누군가 팔고 있다는 얘기겠습니다. 그게 과연 누굴까요?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은 두 가지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단기 트레이더들이 차익 실현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짧게 먹고 빠지는 분들이 매물을 던지면서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랜 시간 들고 있던 초기 보유자들 중에 일부가 분산해서 매도하고 있다는 해석인데요. 어느 쪽이 더 큰 비중인지는 외부에서 정확히 알 수 없겠지만 여기서 분명한 점은 누군가는 팔고 있고 또 누군가는 사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고, 사는 쪽이 큰 손이라는 신호가 데이터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소름이 돋는 그림이냐? 11개월 동안 큰손 지갑이 한 번도 줄어들지 않고 늘었다라는 건요. 가격이 빠질 때도 늘었고 횡보할 때도 늘었고 올라갈 때도 늘었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모으는 쪽이 있었다라는 사실인 건데, 그리고 그 모으는 흐름 위에서 5월 11일 ETF 자금 유입 반등이 얹어졌다라는 거예요. 개미들이 답답해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큰돈은 조용히 손바뀜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이런 그림들이 데이터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딱 한 가지 반드시 짚고 가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곧 가격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인데요. 큰 손들이 모은다고 해서 다음 주에 가격이 오른다? 이런 법은 없겠죠. 지금 이 시장은 거시 환경, 미국 금리, 비트코인 흐름 같은 이런 더욱더 큰 변수들에 따라서 얼마든지 방향성이 꺾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 보시고 지금 사면 무조건 상승한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거는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확인한 건 어디까지나 이 시장 자금이 조용히 들어오는 중이다 이런 사실 하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서 가장 가능성 높아 보이는 시나리오는요. 만약에 ETF 자금 유입이 5월 11일을 시작점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2주에서 4주 정도 더 이어진다. 그동안 매물들을 던지던 단기 트레이더들의 물량이 점점 더 소진될 가능성이 높겠고, 매물이 줄어든 상황에서 자금이 계속 들어온다. 그때부터는 같은 자금량으로도 가격이 더 잘 상승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매직 구간 이후에 자주 나타나는 흐름들인데,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시나리오이지 확정은 아닙니다. 시장 자금 유입이 10일을 단 하루로 끝날 수도 있겠고요. 또 거시적인 변수가 흔들리면은 이런 그림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며칠간의 ETF 1일 유입 데이터들 꾸준히 확인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정리를 드리자면은 오늘 우리가 본 건 딱 두 가지였습니다. 리플 ETF로 1월 이후에 4개월 만에 가장 큰 자금이 들어왔다는 사실, 그리고 큰손 지갑이 11개월 내내 한 번도 줄지 않고 들어왔다는 사실들. 이 두 가지 데이터가 가격이 안 움직이는 차트 뒤에서 조용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셔야 될 거는 가격이 아니라 이 시장 자금의 방향일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다면 이런 자금들의 흐름이 실제 가격에 반영되는 시점, 그 신호는 어디서 가장 먼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그 부분들 이어서 다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정말 알다가도 모르는 시장이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 리플은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데 다른 투자에 비해서 너무나도 상승 자체가 없고요. 또 답답함이 커지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워낙에 알트 시장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알트가 너무 주목을 받고 있고, 또 리플이 힘을 못 쓰고 호재 대비 조용한 거, 이것도 사실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차라리 효율적으로 알트 타점을 한번 잡아보시는 겁니다. 이게 해보고 안 해보고 차이 자체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코인 시장에서 내가 생각한 방향성을 조금 바꿔서 또 새로운 방향으로서 간다는 거는 정말로 어렵겠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 필요한 일이기도 하겠습니다. 이 리플에 대해서 매일매일 영상을 업로드드리고 있지만요. 이 정보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 리플 정보방에서는 리플에 대한 중요 내용들, 그리고 알트 단기 종합방에서는 알트 시장에서 단기 종목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는 이유도요. 리플을 좋아하는 건 맞지만 지금 시장이 이 리플이 아니라 알트가 좋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알트를 따라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익이 잘 나는 쪽으로서 이 시장의 흐름을 활용해보는 매매 습관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들 그 절반 정도는 XRP 다시 매수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평균 단가를 낮추거나 물량을 더욱더 크게 모아나갈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효율적인 방법들 개선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알트 장세가 맞습니다. 이 머리로는 다들 알고 계세요. 근데 하루 종일 알트 타점 들여다볼 시간 솔직히 없으시죠? 일도 하셔야 되고요. 가끔은 쉬기도 하셔야 되고요. 놀러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제가 대신 써주고 있습니다. 1년 365일 주말에도 명절에도 시장 모니터링 드리면서 타점 잡아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지난 4월 한 달 동안 47개 종목에서 수익 실현시켜드렸고, 아직 5월 중순도 안 된 상황에서 16개 종목 수익 실현 시켜드리면서 하루에 최소 1개 이상씩은 꾸준히 수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리플, 도지코인처럼 이렇게 무거운 메이저 코인만 들고 있으시면은 당연히 답답한 구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이 소규모 알트 위주로 빠르게 치고 빠지면서 수익 수단을 만들으셔야 되는 시장인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 채널에서는 메이저 알트 비중 그리고 소규모 알트 비중들을 나눠가지고 포트폴리오로 같이 끌고 갑니다. 이 수익 타점 정보 커뮤니티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바로 도움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